여러분 모두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앱이 유튜브 앱일 텐데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유튜브 앱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앱 실행합니다. 우선 아이비96 채널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서 구독 누르시면 여러분이 구독한 채널들이 위쪽에 전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아이비96 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채널에 올라가 있는 영상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자, 영상을 하나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이 실행이 되는데요. 이때 스마트폰 화면을 가로로 돌리게 되면 영상이 큰 화면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 경우는 자동 회전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죠. 자,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리고 한 번 더 쓸어 내리게 되면 여기에 세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걸 터치합니다. 그러면 자동 회전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제 스마트폰을 가로로 돌리면 자동으로 가로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가로로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로 화면으로 나오게 되고 세로로 돌리면 자동으로 세로 화면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근데 이 경우에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가로 화면으로 보고 싶지 않은데도 스마트폰이 회전하면 자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보통은 자동으로 놓지 않고 이용을 하시죠. 자, 다시 아래로 쓸어 내린 다음 자동 회전을 꺼줍니다. 자, 그러면 가로로 돌리더라도 화면이 회전이 되지 않죠. 자, 이때 화면을 터치합니다.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가로 화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터치하시면 자동으로 가로로 돌아가게 되고요. 다시 화면을 터치한 상태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세로 화면 터치하면 다시 세로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자동 회전을 이용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유튜브가 실행된 상태에서 하단에 있는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유튜브 영상이 하단에 작은 창으로 나오게 되죠. 자, 이때 이 작은 창은 터치해서 내가 원하는 곳 아무 곳이나 가져다 놓을 수 있고요. 여기서 이 작은 창을 더블 터치를 하게 되면 보다 큰 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창을 닫을 때는 터치한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움직이면 삭제 버튼이 나오게 되죠. 이 삭제 위에 얹으면 창을 닫을 수가 있죠. 그 다음 가로 화면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영상을 보는 중에 10초 앞쪽, 10초 뒤쪽으로 영상을 이동시킬 수 있죠. 자, 중앙을 기점으로 우측을 2번 터치하게 되면 10초 앞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다시 뒤쪽을 2번 터치하면 10초 뒤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화면을 터치했을 때 나오는 여기 있는 화살표는 이 영상, 다음 영상이나 전 영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 10초 앞뒤로 움직이는 것은 여기 있는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안 되겠고요. 중앙을 기점으로 앞쪽이나 뒤쪽을 2번 터치해 주셔야만 이동을 할 수 있죠. 그 다음 영상을 보는 중에 화면 아무 곳이나 터치한 상태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2배속으로 재생이 되죠. 이렇게 하면 빠르게 영상을 재생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영상을 앞뒤로 터치해서 움직이고자 할 때는 화면을 한번 터치한 다음 여기 있는 빨간색 슬라이드를 터치해서 원하는 시간대로 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지 않고 썸네일을 이용을 해서 이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천천히 하시면 안 되고요. 바로 터치해서 상단으로 쓸어 올리면 썸네일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빨간색 슬라이드를 보이게 한 다음 슬라이드를 터치해서 빠르게 올립니다. 자, 그러면 썸네일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썸네일로 바로 이동을 할 수 있죠. 이 썸네일을 보면서 이동하면 영상에서 원하는 부분을 찾기가 좀 더 쉬워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썸네일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스마트폰 하단을 터치해서 위로 올리시면 다른 영상도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다른 영상들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빈 곳 중앙을 터치해서 다시 아래로 내리시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영상에 아무 곳이나 터치해서 아래쪽으로 쓸어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세로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겠죠. 자, 영상 가로 세로 전환을 할 때 꼭 터치해서 여기 있는 전환 버튼을 누르지 않으셔도 세로 화면에서는 터치해서 위쪽으로 쓸어 올리면 가로 화면이 되고요. 가로 화면에서는 터치해서 아래쪽으로 쓸어주면 다시 세로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숙달이 되면 이게 훨씬 더 편리하겠죠. 자, 그 다음 세로 화면으로 영상을 보고 있을 경우에는 아래쪽에 댓글창이 나오고 영상에 대한 정보를 더보기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가로 화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가로 화면으로 넘겨 볼게요. 자, 이 가로 화면에서 댓글을 본다든지 영상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화면을 터치하신 다음 하단에 있는 댓글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우측에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우측에서 댓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주무실 때 유튜브 보시고 주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유튜브 보시다가 잠이 들게 되면 밤새도록 유튜브가 실행이 되죠. 밤새도록 유튜브가 플레이가 돼서 배터리가 전부 소진이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때 취침 시간 설정을 해서 일정 시간이 되면 꺼지게끔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터치한 다음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취침 타이머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자, 취침 타이머에 터치하시게 되면 사용 알람 10분부터 1시간 동영상 끝까지 나와 있죠. 이 중에서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을 해주시면 해당 시간이 되면 유튜브는 종료가 되겠죠. 요즘은 잠자리에 드실 때 유튜브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주변 밝기 때문에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 또 위쪽을 아래로 쓸어 내리셔서 밝기 조절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앰비언트 모드를 이용하면 주변 밝기에 따라서 화면 밝기가 자동 조절이 됩니다. 자, 다시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누르시고요. 추가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앰비언트 모드라고 있죠. 자, 이 앰비언트 모드가 켜 있으면 주변 밝기에 따라서 유튜브 화면 밝기가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걸 끄게 되면 주변 밝기와 상관없이 내가 설정한 밝기대로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유튜브 감상을 하다가 화면을 잘못 터치해서 시간대가 이동한다든지 종료가 되거나 하면 굉장히 불편하죠. 자, 그럴 때도 화면을 잠금 모드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터치하고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누르신 다음 잠금 화면 선택합니다. 그러면 화면이 잠기죠. 자, 이제 아무 곳이나 터치해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자, 화면을 보실 때 이렇게 손으로 잡고 보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아주 편리하게 볼 수 있고요. 잠금을 해제하실 경우에는 화면을 한번 터치하신 다음 탭하여 잠금 해제하기 버튼이 나오게 되면 그곳을 터치해 주시게 되면 잠금 해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터치하게 되면 바로 반응을 하게 되겠습니다. 잠시 보실 때는 상관이 없지만 장시간 유튜브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보실 때는 이 잠금 모드를 이용을 해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다시 추가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정적인 볼륨이 있는데요. 유튜브 영상에 따라서 소리의 편차가 큰 경우가 있죠. 어떤 영상은 소리가 크게 나오고 어떤 영상은 소리가 작게 나오는데요. 소리가 작게 나오는 영상을 보시기 위해서 볼륨을 키워 놓으셨다가 소리가 크게 나오는 영상을 보면 갑자기 소리가 커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안정적인 볼륨에 체크를 해 두시게 되면 항상 일정한 볼륨으로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원 소스의 소리 크기에 상관없이 항상 내 귀에는 일정한 소리로 들리게 되겠죠. 이런 것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유튜브를 보시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 영상의 일부분을 보여줘야 할 경우나 또는 내가 다시 그 부분을 보려고 저장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보통 시간대를 적어주죠. 그렇게 하지 않고 영상의 일부분을 클립으로 저장을 해서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유튜브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공유, 리믹스, 생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클립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원하는 부분만 클립으로 전송을 할 수 있어요. 자, 좌측에 있는 막대를 움직여서 크기를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우측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중앙을 터치해서 위치를 움직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구역을 잡아주신 다음 제목을 추가합니다. 자, 테스트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립을 공유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으로 공유할지 물어보죠. 메시지로 공유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할 수 있죠. 자, 혹시 저장을 해놨다가 그 부분을 다시 보고자 하신다면 링크를 복사하신 다음 아무 곳이나 저장을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또는 나에게 카카오톡을 보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을 할 때는 이 링크만 복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송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언제든지 그 링크를 누르면 내가 아까 구역으로 선택한 구역만 보이게 됩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필요한 부분만 다시 보고자 할 때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세로 화면으로 볼 경우 아래쪽을 잘못 터치해서 다음 영상이 실행된다든지 댓글창을 잘못 눌러서 댓글 입력창이 나오거나 또는 이렇게 댓글창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영상 하단에 있는 광고창이 있습니다. 또는 영상 제목이 있죠. 자, 이 부분을 터치해서 아래쪽으로 쓸어 내리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상만 나오죠? 자, 그러면 아래쪽을 터치하더라도 다른 것이 실행되지 않겠죠. 여기는 빈 화면이기 때문에 그냥 까만 화면만 나오게 됩니다. 자, 물론 이 까만 화면도 터치를 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메뉴는 보이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시려면 위쪽으로 쓸어 올리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세로 화면으로 보다가 자, 이 창을 줄여놓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홈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작아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앱을 실행을 할 텐데요. 저는 이 유튜브가 실행된 상태에서 플레이되는 이 영상만 줄여놓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 화면을 터치해서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실행이 되죠. 이때 이 화면을 아무데나 움직여 놓고 내가 원하는 다른 영상을 또 볼 수가 있죠. 이때 이 작은 화면을 터치해서 원하는 곳에 움직여 놓고 또 다른 영상이나 컨텐츠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작은 화면에서도 원하는 거 전부 그대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면 되죠. 자, 그 다음에 10초 앞, 10초 뒤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 화면을 터치해서 다시 큰 화면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영상을 플레이했을 때 화질을 매번 바꿔야 돼서 불편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화면을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누르면 화질이 나오죠. 자, 저는 가장 높은 화질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해상도가 저화질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화질이 지원되는 영상인데도 계속 저화질로만 보이는데요. 그때마다 여기 들어가서 화질을 바꿔주시죠. 자, 이것은 미리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홈으로 돌아갑니다. 자, 아래쪽으로 쓸어 내리면 유튜브 홈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아래쪽에 내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측 상단에 유튜브 설정 톱니바퀴가 나오게 돼요. 자, 이 톱니바퀴 설정을 누르시고요. 아래쪽에서 동영상 화질 환경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원하는 것으로 지정을 해 놓으시면 영상을 열 때 항상 그 화질로 나오게 되겠죠. 모바일 네트워크 이용 시에 동영상 화질을 설정하시고 와이파이 이용 시에 동영상 화질을 설정하시면 어떤 네트워크로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항상 그 화질로 먼저 영상이 플레이 됩니다. 그 다음 너무 화질이 높아서 플레이가 잘 안 되면 해당 영상에서 화질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기본 화질은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매번 자막이 나와서 매번 영상에서 자막을 끄시는데요. 그 경우도 여기 있는 자막에 들어가셔서 자막 설정을 아예 꺼버리시게 되면 자막을 해당 영상에서 내가 직접 켜기 전에는 자막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막이 필요 없으신 분은 여기서 꺼주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유튜브에서 재생 목록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로 영상도 많이 보시지만 음악을 듣는 분도 많으신데요. 그럴 경우 미리 재생 목록을 생성을 해 놓으면 매번 일일이 음악을 찾아서 플레이를 하지 않아도 재생 목록에 있는 음악을 자동 플레이를 할 수 있죠. 유튜브를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재생 목록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앱 실행합니다.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프로필이 보이죠? 프로필 눌러줍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봤던 기록이라든지 기존 재생 목록, 내 동영상, 내 클립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재생 목록을 터치해 줍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재생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볼 동영상, 좋아요 표시한 동영상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것은 재생 목록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새 재생 목록 만들기라고 있죠.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면 여기도 새 재생 목록 만들기가 있죠. 편리한 걸 이용하도록 하세요. 재생 목록 만들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봤던 동영상들이 전부 나오게 될 텐데요. 그 중에서 새 재생 목록에 추가할 동영상이 있을 경우 우측에 있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새로운 재생 목록을 만들면 지금 체크한 영상이 같이 포함이 되겠죠. 그게 필요 없으시면 끄시고 그냥 다음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본 동영상 포함시키지 않고 다음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재생 목록 제목을 지정할 수 있죠. 자, 포토샵 재생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 다음 개인정보 보호죠. 기본값은 비공개인데요. 여기서 공개를 해주게 되면 내 채널이 있을 경우 누구든지 내 채널에 들어와서 내 재생 목록을 확인할 수 있겠죠. 되도록이면 비공개로 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 일부 공개는 지인들과 같은 영상을 공유해서 보고자 할 경우에는 일부 공개로 해놓으시면 링크가 있는 지인들은 해당 링크로 들어와서 내가 지정해 놓은 목록을 전부 확인하고 그 목록을 시청하고 들을 수가 있겠죠. 음악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음악들을 목록을 지정을 해 놓고 해당 링크를 지인에게 전송해 주면 지인들은 그 목록으로 음악을 감상할 수가 있겠죠. 이 재생 목록이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비공개로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만들기 합니다. 자, 그러면 재생 목록 생성되었다고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에 포토샵이라는 재생 목록이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 홈 버튼 누르시고 이제 유튜브에서 재생 목록에 추가할 영상들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재생 목록에 추가할 거예요. 그러면 해당 영상 우측 점색의 버튼 누르시면 재생 목록에 저장이라고 나오죠. 재생 목록에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내 재생 목록 중에 어디에 추가할지 물어보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포토샵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완료합니다. 그러면 이 영상은 내가 금방 생성한 재생 목록에 추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영상을 실행해 볼게요. 자, 영상이 이렇게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생 목록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공유, 오프라인 저장 이런 메뉴들이 쭉 있는데요. 여기서 저장을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포토샵이라는 재생 목록에 추가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변경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생 목록이 전부 나오게 되고요. 필요한 재생 목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원하는 재생 목록으로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완료하시게 되면 이 영상도 내 재생 목록에 추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다시 영상 목록으로 왔는데요. 여기서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면 재생 목록에 저장이라고 있었죠. 자, 방금 전에 이 메뉴로 목록에 추가를 했는데요. 자, 여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자, 여기에도 새 재생 목록이 있죠. 자, 유튜브로 검색을 하시다가 이 영상은 재생 목록을 하나 추가를 해서 저장을 해 놓으면 나중에 보기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럴 때는 기존에 없는 재생 목록을 재생 목록 추가 상태에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새 재생 목록 다시 여기서 누릅니다. 그러면 앞서 재생 목록 생성할 때와 동일한 메뉴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재생 목록을 생성하고 선택한 영상을 바로 해당 재생 목록에 추가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기존 재생 목록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서 내 프로필 누르시고 들어가신 다음 재생 목록 모두 보기 누릅니다. 그러면 내 재생 목록이 다 나오죠. 자, 여기서 수정하고자 하는 재생 목록 우측에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요. 수정합니다. 그러면 제목 변경할 수 있고요. 설명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재생 목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넣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공개 상태도 바꿀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공동 작업이라고 있는데요. 이 공동 작업은 공개 상태가 비공개가 아닐 때만 가능합니다. 자, 일부 공개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공동 작업이 활성화됐죠? 자,
자, 일단 저장부터 하셔야 돼요. 자, 다시 들어갈게요. 자, 공동작업 선택합니다. 그러면 공동작업자가 이 재생 목록에 동영상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체크할게요. 자, 그러면 공동작업자에게 링크를 전송해서 초대한다고 하죠. 공유 버튼을 누르시고요. 해당 재생 목록의 링크를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전송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상대편은 그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원하는 영상을 추가할 수 있는 거죠. 여러 명이 하나의 재생 목록에 원하는 영상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링크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 재생 목록에 들어와서 저장되어 있는 영상들을 감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링크를 전송을 하되 상대방은 재생 목록에 추가를 할 수 없고 볼 수만 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링크 비활성화를 하면 재생 목록을 볼 수는 있지만 재생 목록에 새로운 영상을 추가는 할 수 없는 거죠. 이 공동 작업 같은 경우에는 관심사가 같은 지인들끼리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잘 이용을 안 하시는데요.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유튜브 기본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유튜브로 들어오시게 되면 전체 영상이 나오게 되죠. 이 전체 영상은 상단 메뉴에 보시면 지금 전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카테고리별로 선택을 해서 원하는 영상을 찾거나 보시게 되는데요. 이때 마우스를 영상 썸네일에 얹게 되면 그 영상이 플레이가 되게 되죠. 자, 그 다음 그 영상 전체 길이와 현재 플레이되고 있는 시간을 보여주게 되죠. 자, 이때 마우스를 아래쪽 슬라이드에 얹게 되면 빨간색 동그라미 위치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영상을 꼭 플레이하지 않으셔도 이 빨간색 동그라미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빠르게 찾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때 프리뷰 영상 위쪽에 보시게 되면 음소거 해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본값은 음소거 해제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끄게 되면 자, 그때는 태그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운드도 들어볼 수가 있죠. 얼마 전에는 프리뷰에서 영상 확인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영상을 확인할 수도 있고 사운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자막까지 볼 수 있죠. 꼭 해당 영상을 클릭해서 그 영상을 이렇게 플레이를 하지 않아도 프리뷰 상태에서 자막까지 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빠르게 해당 영상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프리뷰 상태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영상 아무 곳이나 이렇게 마우스를 얹으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이 경우 채널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IB96 채널로 들어왔는데요. 마우스를 얹더라도 플레이만 되고 있지 아래쪽에 슬라이드는 나오지가 않죠. 채널 안으로 들어와서는 앞서 그 방식대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채널에 들어왔을 때는 프리뷰 영상 위에 보면 나중에 볼 동영상이라는 버튼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유튜브 홈에서 영상들을 볼 경우는 상단에 음소거 버튼과 자막 버튼이 있지만 채널로 들어가게 되면 프리뷰 화면에 버튼이 바뀌죠. 나중에 볼 영상을 추가하는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나중에 볼 영상에 추가가 되게 되고요. 이때 좌측 메뉴에 보시면 나라고 있는데요. 이 나를 누르시면 내가 본 영상 기록들도 확인할 수 있고 나중에 볼 영상에 추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영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은 소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텐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로 가기 위해서 여기 마우스를 얹어서 슬라이드를 움직여서 직접 찾아서 가시죠. 자, 이때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로 움직일 수 있죠. 자, 키보드에 화살표를 이용을 하면 좌우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5초 앞으로 또는 5초 뒤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5초라고 동그라미 안에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화살표 좌우 키를 이용을 해서 5초 앞으로 5초 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초도 이동이 가능한데요. 10초의 경우에는 키보드에서 J와 L 버튼을 이용을 해서 10초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L 버튼을 누르면 10초씩 이동이 되고요. 그 다음 J 버튼을 누르면 10초씩 뒤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편리한 곳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를 100%로 가정하고 10% 단위로 90%까지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키보드 우측에 보시면 숫자 키패드가 보이죠? 자, 1부터 9까지를 이용을 해서 10%부터 90%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1을 누르면 10%의 위치가 되고요. 2 누르면 20%, 이런 식으로 계속 퍼센테지 숫자대로 움직일 수 있죠. 70, 80, 90%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언제든지 원하는 곳으로 바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화살표 좌우 키 말고요. 화살표 상하 키를 이용을 해서 음량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화살표 위쪽 키를 누르시면 지금 퍼센테지가 35, 40%로 바뀌죠. 자, 음량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살표 아래쪽을 누르면 5%씩 음량이 줄게 되겠죠. 지금 음소거 상태이기 때문에 음량을 키우거나 줄여도 전혀 소리가 나지 않죠. 자, 그러면 음소거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소거 버튼은 키보드에 M을 누르면 켜거나 끌 수 있어요. M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든 번호로 이렇게 해서 소리를 켜거나 끌 수가 있습니다. 자, 소리를 켰을 때는 키보드에 상하 화살표를 이용해서 음량 조절이 되겠죠. SK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태서 그 전화를 자, 이렇게 음량 조절이 가능하죠. 이번에는 속도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속도 조절을 할 때 아래쪽에 있는 메뉴의 톱니바퀴 설정 누르시고요. 여기서 재생 속도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속도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키보드에 Shift 키 누르시고 우측 Shift 키 옆에 있는 꺽쇠 가로를 이용을 해서 속도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Shift를 누르고 우측 꺽쇠를 누르면 0.25배속으로 속도가 계속 증가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2배까지 늘 수 있죠. 그 다음 Shift를 누르고 좌측 꺽쇠를 이용을 해서 0.25%씩 속도를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속도 조절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자막 보실 때는 어떻게 하죠? 여기는 자막 버튼 누르는데요. 이 자막도 키보드에 C를 눌러서 자막을 켜거나 끌 수가 있습니다. 자, 일일이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켜거나 끌 필요 없이 키보드 단축키로 간단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영상을 보시다가 보면 이 영상은 플레이한 상태에서 또 다른 영상을 검색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럴 때도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소형 플레이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소형 플레이어를 직접 눌러서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도 단축키 I를 이용을 해서 작게 만들어 놓고 또 다른 것을 검색을 할 수가 있죠. 자, 다시 I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의외로 많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영상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여기에 더보기라고 있죠? 더보기 누릅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 스크립트 표시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스크립트 표시를 누르면 해당 영상의 음성을 이렇게 스크립트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대별로 플레이되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스크립트는 나오지 않은 부분, 지나간 부분도 우측에 있는 스크롤을 이용을 해서 바로 이동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지금 플레이되는 곳이 아니고 더 앞쪽을 보거나 뒤쪽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스크립트를 확인합니다. 자, 지금 음성 인식 기능 이쪽으로 옮기려고 해요. 그럴 때는 앞에 있는 시간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바로 해당 시간대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눌러볼까요? 이번에는 뒤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8분 29초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지금 8분 29초로 이동을 했죠. 자,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마우스로 이동을 해도 되지만 스크립트만 보고도 간단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영상에서 지원을 할 경우에는 원하는 언어로 스크립트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유명한 강의 채널인 테드로 들어왔는데요. 자, 여기 테드에 있는 영상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에 또 스크립트를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크립트 표시합니다. 그러면 우측에 스크립트가 나오죠. 영어로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스크립트의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언어로 미리 자막이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원래 언어 하나밖에는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 있는 설정에서 자막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설정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자막을 보시게 되면 사용 안함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걸 누르시고요. 여기서 영어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보이지 않던 자동 번역이 생기게 되죠. 자, 자동 번역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어느 나라로 번역할지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한국어 선택을 합니다. 자, 이제 한국어 자막으로 번역해서 볼 수가 있죠. 자, 이때 자막이 너무 작게 나와서 보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자막 크기를 키워줄 수 있습니다. 자, 키보드에서 백스페이스 키 옆에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이용을 해서 자막을 키우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플레이를 한 다음 자막 조절을 해볼까요? 자, 플러스 누르면 커지고요. 마이너스 누르면 자막이 작아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자막 사이즈를 조절하면서 편리하게 감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기본적으로 텍스트는 이렇게 불투명 상태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불투명 상태도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키보드에서 영어로 O 입력하시면 이렇게 투명한 글씨나 불투명한 글씨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눈에 더 잘 띄어서 보기 좋은 곳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배경도 불투명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영어로 W가 되겠습니다. W를 눌러서 배경을 진하게 하거나 투명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국내외 영상을 가리지 않고 시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이런 실시간 번역도 굉장히 결과물이 잘 나오게 됩니다. 언어의 장벽 때문에 해외에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지만 보기가 어려웠죠. 이제 이 번역 기능을 이용해서 국내외 영상 가리지 않고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컴퓨터에서 유튜브를 이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 보통 하루에 한두 번씩은 유튜브로 접속을 하실 텐데요.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